미쳤어요, 이거. 네. 네.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각 후보자분들을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 이지원이 되기 전엔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일단 6살 때 비혼을 결심했던 페미 영재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고부 갈등을 겪으시는 걸 보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가 이렇구나. 여성은 결혼제도 안에서 이렇게 억압받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원에 가서 제가 했던 게 디지털 기반의 성착취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가를 연구했는데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현장 활동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너무 현실이 참혹한 거예요. 그 논문 준비보다 저는 여성의당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서 아예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퀴벌레보다 고약한 성범죄, 살충제보다 강력한 이지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바가 있어요. 이지원 후보님 얼마나 강력한 살충제이신지, 어떤 살충제이신가요? 살충제의 주요 기업 있잖아요. 띠띠띠. 그 이상의 전문성과 그 이상의 집요함으로 바퀴벌레를 잡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승부사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로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형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하고 혹은 그걸 변형하는 모든 행위를 성범죄라고 딱 못 박는 것. 두 번째로 협박성 범죄라는 걸 영국에서는 양형 기준을 바꾸었어요. 고의성, 그리고 의도성, 계획성 등을 주요한 항목으로 보고 이걸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20대 당원들이 많은 여성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평균 연령을 높여주고 계신 이경호 후보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평균 연령을 높여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수능 점수를 높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경호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인 것 같습니까? 거의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나 언니들이 자녀를 굉장히 많이 봐줬고 그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다른 여성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동년배 여성들이 아마 손주까지 보육하는 항원 육아를 하죠. 항원 육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뭔가를 하려 해도 사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질 낮은 돌봄 일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돌봄의 일자리를 질을 좀 높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집안 내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아니고 배우자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기업에서는 그 남성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친께서도 이제 내가 자식 2명을 키웠는데 그 자식의 자식까지 키워야 되겠냐면서 굉장히 이제 분통 터져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는 그 여성들이 돌봄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기만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돌봄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시작이자 출발이 남성의 육아휴직 강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경호 후보님은 젊은 시절에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셨는데 사실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 여성들은 비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여성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호주제 폐지 운동도 했지만은 여성 인권 운동을 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상담 지원이라든지 법적 지원, 의료 지원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성애 결혼 제도가 가부장제에 굉장히 굳건한 그 뒷받침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20대들이 이제 비혼 선언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특히나 이제 비혼을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1인 가족 또는 이제 생활 동반제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림동 사건도 있었지만은 여성들의 안전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1인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안전망을 좀 확충해야 되고 저희 여성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법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보람 후보님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술직 여성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세 번째 삶을 살고 계신데요.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형태의 여성, 비혼 여성 공동체를 위해서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 시스템에서 이제 비혼 여성들도 가부장제 굳이 편입하지 않아도 혼자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자재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조금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면은 바로 반말이 나와요. 네. 저런 네, 제가 했을 때와 남성이 전화를 했을 때와 거래처에서 태도가 완전 확 달라져요. 네, 저는 존댓말을 써야 되죠. 거래처니까요. 보람님이 가지고 계신 연장으로 한국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죠. 뿌리.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 고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가장 시급을 합니다. 여성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여성의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에게 이제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기계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머드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두들기면서 벽을 뚫는 그런 도구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고 자원이니까 여성들아 이걸 어서 써보자 라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싱크대나 전기 순간 온수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사용했을 때, 완성을 했을 때 오는 성취감? 저는 이것들을 여성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대구 장녀입니다. 네, 우리 대구 장녀, 대구 플러스 장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구 출신의 또 간호사로 일한 경험도 있으신데요. 우선 퇴사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대표적인 여초 직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쁜 얼굴이 서비스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성적 대상화 문제. 이번에 N번방 문제 터졌을 때 N번방은 컨셉이 되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 개의 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 방도 있었다는 거에서 저도 엄청나게 정말로 화가 많이 났고요. 네. 환자들한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가지고 뭐 환자분 안녕하세요, 약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슴에 터치를 쓱 한다든지 웃으면서 허벅지 쓱 만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여초는 여초대로, 남초는 남초대로, 여자는 정말 네,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너무 나가지고. 비수도권 지방에서 300명이나 되는 비혼 페미니스트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20대 페미니스트로서 우리 동시대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를 쥘 기회조차 없었던 20대 익명의 페미니스트 대변에서 주인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SNS에 사실 천공 릴레이도 많이 했었고 네이버 천공도 많이 했었고 진짜 시위 갈 때로 다 갔고 진짜 청와대 청원이나 아니면 국미청원도 했고 그 국회 입법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거 동의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할 거 다 했는데 아시잖아요. N번방도 그렇고 막혀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됐다면 안 해본 게 한 가지가 있죠. 정치요. 여성의 당이 여성을 구하고 여성이 여성의 당을 구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국회 들어갈 수 있게 지지해주세요. 여성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기존의 정치가 이루지 못했던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들이 나의 편이 있구나라는 확신과 그 확신이 되어줄 여성의 당,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한테 필요한 거는 안전한 기반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원했던 변화, 바래왔던 변화를 누리는 것이지 더 이상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 유권자분들께서 이제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고 그걸 실천으로 변화시킬 강력한 여성 집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성의 당에 그것을 어떤 투표로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번 후보님. 저는 헌법 1조에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절반의 여성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이런
성착취와 성차별을 그대로 둔다면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는 데가 있었죠. 노예 빠지고 여성 빠지고 그리스 세금을 내는 일반 남성들만 참여해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21세기라는 거죠. 우리 여성의당에서 여성 리더를 키우고 정치 지도자를 키우면서 지방의회도 들어가야 되고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각각 영역에서 리더로서 성장해서 이 잘못된 왜곡된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민주주의가 저는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와, 정말 여성에게 민주주의는 사실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울컥하는데 우리 3번 후보님. 여성의 연대를 위해서 여성을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저희가 힘을 내서 더 많은 여성들을 정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믿는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네, 4번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는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 20대 국회가 여성 의원이 17%였거든요. 지금 당장 국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의 당이 원내 진입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여성의 당은 땡땡땡이다. 이제 후보님들 순서대로 역순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당은 목소리이다.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의 당이라는 형태로 제21대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함께 외쳐주세요. 네, 여성의 당은 해머 드릴이다. 네, 복선을 깔아주셨고. 네,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머 드릴은 이제 망치로 두들기면서 벽을 뚫는 도구인데요. 이제 국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부장제를 시원하게 뚫어버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의당은 여성의 기본권이다. 여성의당이 여성을 지켜주는 기본권인 동시에 여성은 또 여성의당의 기본이 되는 여성의 당은 최선의 선택지다. 더 이상 다른 정당에서 어디쯤 여성 의제가 있나 확인해 가면서 차악을 찾아야만 했던 여성들, 거기에 만족해야만 했던 여성들, 여성의 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정말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 전 들으면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또 대안까지 갖춘 게다가 추진 의지까지 넘쳐나는 우리 네 분의 후보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끌어나가는 국회를 내가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소개 보슈 공동대표라고 했지만 저에겐 하나 더 직업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미래의 대전시장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국회에 입성하실 여러분과 또 미래의 대전시장인 저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역사적입니다. 미쳤어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1만 당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네 분의 후보님들과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끝낼까요?